그러니까 모야모야병 환자다. 다시 한번 가셔서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모야모야병과 뭐 전내내동맥, 중내내동맥 협착 코드가 같이 나오신 분들은 이미 지금 보험회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현장 조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받고 면책이 되셨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단 코드가 진단서에 같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분쟁된다는 걸 알잖아요. 코딩 지침서가 있어도 지금도 같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모야모야병인지 정말 대뇌동맥 협착인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모야모야병만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그럼 모야모야를 빼고 대뇌동맥 협착 코드만 넣기도 자기 임상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90% 이상이 모야모야병 초기 환자들은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는 소견서도 사실 유리하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모야모야병 하나만 넣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유전자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귀질환자가 많이 있는 병원을 가면 유전자고 나발이고 자기네들 진단 규정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나왔는데 모야모야병 아니에요.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대뇌동맥 협착 말고 모야모야병만 줘라. 아니다. 이거 정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어디 병원을 선택하시느냐가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사례에 대해서 의사한테 얼마나 많은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행정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약관을 봤을 때 코딩 지침서대로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코딩 지침은 말 그대로 코딩 지침인 거고 의사가 그 지침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약관에 뭐 심사가 애매한 경우에는 뭐 코딩 지침서를 따른다. 아니면 뭐 코딩 지침서의 내용으로 한다. 이런 거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렇구나. 내가 코딩을 잘못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곧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와 직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어떤 분쟁을 좋아하냐면 의학적인 분쟁을 좋아해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치료하는 사람에 따라, 환자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학적인 문제로 뒤집어서 분쟁을 해야 이 코드도 가능하고 이 코드도 가능한 분쟁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사를 받는 건 약관대로 심사를 받는 거죠. 그 의학적인 분쟁은 두 번째고, 이 코딩 지침서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보험사가 코딩 지침서 얘기를 했을 때는. 단편적으로 이런 주장도 가능해요. 코딩 지침서가 가령 2014년도에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14년도면 KCD 6차거든요. KCD 내가 5차 때 가입한 사람이야. 그럼 그 6차 내용을 따라야 되나? 약관상으로는 5차 때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따라야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라가서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심사 틀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반론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모야모야병 환자라면 적어도 병원 3군데 이상 가셔야 돼요. 모야모야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야모야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보험으로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모야모야병 진단이 나왔다면 보험 가입도 이제 안 되는데 진단 나온 시점에서 가입된 보험회사에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야모야병이다 라고 하면 내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임상적인 소견을 듣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어떻게 주장할 건지, 이 의사가 나한테 유리한 진단이나 소견을 해줄 수 있는 의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한 병원에서도 진료받는 의사마다 소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모야모야병이에요. 여기서 뭐 병원이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모야모야병에 대한 진단 확정 기준이 매우 빡빡하신 분을 찾아가면 66 코드가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암하고 조금 다르게 네. 진단은 여기서 받고 치료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다른 데서 당연하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반대로요, 좀 극단적으로 모야모야병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야 A병원에서 찍고 왜 B에서 진단서를 제출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B에서 찍으면 되죠. 머릿속에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험사가 왜 여기서 검사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진료받았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B에서 진단 나오면 돈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마 보상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못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하수인 거죠. 오히려 땡큐. 땡큐죠. 예. 그래서 보험 보상 분쟁은 속된 말로 꼬투리를 안 잡히는 거? 어떤 게 분쟁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인지를 알아야 싸우는 건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 꼬투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설치해 놓은 덫에 본인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야모야병은요, 희귀질환자고 이게 뭐 완치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험금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아예 6, 7로 빠져 있는지 전 모르겠지만 병은 중한데 보험금은 비교적 다른 질환에 비해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모야모야병이 점점 심해져서 종국에는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이런 거면 결국은 뇌출혈도 못 받고 뇌졸중도 못 받고 그냥 뇌혈관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원인 질환이 모야모야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청구했어. 그럼 돈 바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더 중한 사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뇌혈관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너무 저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디 병원을 가서 무언가 청구권을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있는 걸 다른 임상학적으로 내가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입증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건 현명한 거죠. 내가 보험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사기인 거지 우연한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시는 건 그거는 보험 사기가 아니에요. 모야모야병 진단이 나오셨다. 아니면 뭐 대뇌동맥 협착이랑 포대가 같이 나오셨다. 아니면 모야모야만 나오셨다. 반드시 재검토 하셔야 돼요. 설계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 모야모야병 예전에 이런 진단 받은 고객이 있었는데 뇌혈관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 받은 보험금 찾아주시면 설계사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고 추가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야모야병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희귀 질환이지만 익숙한 네.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